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0명의 조합원이 주인인 마을 펍과 스테이 사례 발표를 맡은 목포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전은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저희 지금 목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같이 지역 자산화의 어떤 사례를 조금 시도를 좀 해봤고 그리고 결과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좋은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사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명의 주민이 주인인 마을 펍과 스테이, 건맥 1897 협동조합과 지역 자산화에 대한 다소 긴 제목의 주제인데요. 이번에 포럼의 어떤 이제 주제가 커먼즈와 연관된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국내에서는 커먼즈 관련 논의들이 이론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지역 자산화, 시민 자산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전 앞에 논의에서도 이제 전날 논의에서 여러분 함께 보셨겠지만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커먼즈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로컬 차원에서 지금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례로서의 좀 차별성이 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포의 건맥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일단 그동안 좀 진행되어 왔던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건맥협동조합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디까지 해왔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곳곳에 숨어져 있는 커먼즈의 어떤 원리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커먼즈를 만들어가는 이유들, 임팩트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중간에도 나오겠지만 건맥펍이 오픈할 때 우리 조합원분들 함께 모여서 축하를 했던 사진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 온 이야기들입니다. 시작은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사업이 기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의 목적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년 1회 한 번씩 거리에서 축제를 여는 기획이 있었고 그 당시에 주제가 건맥 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맥, 가맥 이런 얘기 하는데 건맥은 건해산물과 맥주를 결합한 그런 이제 네이밍입니다. 목포에는 원도심에 건해산물 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조성이 되어져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상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해산물 조합의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건해산물 상인의 상인 분들이신데 해산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956년도 정도의 조합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이제 조합 설립 연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합으로 가입되어져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군집되어져 있는 거리가 건해산물 상가 거리이고요. 그 거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건맥 축제를 함께 기획을 해 봅니다. 사실 이 거리는 그 도매상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를 찾아오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고 평소에, 그리고 이 거리 자체가 원도심의 침체와 더불어 같이 상권이 이제 좀 침체되면서 좀 조용한 곳이죠.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함께 기획해서 해보자라고 이제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오랜만에 외부에서 이 거리에 손님들 오시냐라고 하시면서 많이 준비들 같이 해주셨어요. 멸치 무치고 막 부침이 하고 뭐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예산과 별개로 상인분들이 자체적으로 막 자원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거리에 계시는 분들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도심에서 재생할 때 주민분들의 참여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는 부분은 또 미흡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건맥 축제를 9월 28일에 열게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고민들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 그리고 이 거리를 잘 모르는 뭐 시민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과연 많이 올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당일에 이 거리에 두 줄로 테이블을 깔고 손님들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희의 어떤 우려들은 좀 달리, 우려했던 거는 다르게 한 2, 3시부터 시민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더니 테이블을 가득 메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놀랐고, 상인분들도 약간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그래서 낮부터 시작한 축제는 저녁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 거리에서 맥주와 건해산물을 함께 즐기면서 또 축제 때 준비한 여러 행사, 공연들을 같이 즐기면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축제를 치러냈어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인분들이 축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거리를 이렇게 다시 걷고 있는데 우리 상인회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축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또 언제 하냐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한다라고 해서 축제라고 하는 이 이벤트성 행사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성 행사를 성공적으로 한 것 자체도 좋았지만 거기에 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일상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제 몇몇 분들에게 좀 제안을 좀 드려봤어요. 이렇게 건어물 거리가 가득 차 있는 이 거리에 우리가 건맥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체감시켜 드렸다면, 일상적으로 건어물과 좀 맥주를 결합한 그런 콘텐츠를 이 거리에 어디가에 좀 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에 분들이 으쌰으쌰 하자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이 거리 가운데에 맥주집을 하나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상인 회장님 중심으로 좀 해보자, 괜찮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획을 이제 실행 단계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은 이제 가게를 오픈해야 되니까요. 가게를 오픈하니까 그 가게를 오픈하는 주체로서 협동조합 설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회가 주민분들이 함께 모이고 상인분들이 함께 축제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펍을 만든다, 맥주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곳의 주인은 우리 주민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협동조합을 제안을 드렸고
협동조합의 정관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마을펍을 만든다. 그리고 이 마을펍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화 브랜드, 어떤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좀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됩니다. 협동조합은 9월 28일에 축제를 하고 12월 4일에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 2달 만에 협동조합 창립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저희는 이 주민분들에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참여 부분을 이제 요청드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들이 좀 나중에 발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발기인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사진 뒤편에 안신상사라고 쓰여져 있는 저 건물에서 펍을 오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주 파티를 엽니다. 술의 주인 그리고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주실 조합원분들 초대합니다 했더니 우리 상인회 우리 회원님분들하고 주민분들 다들 오셔서 당일에 설명도 들으시고 협동조합이 앞으로 무엇을 해갈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조합원 가입 신청서도 그 당일에 막 작성을 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뭐 우리 자치위원장님이나 상인회장님, 조합장님 비롯해서 뭐 시의원님도 막 계시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당일에 이제 오셔서 조합 가입 신청서 쓸 때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 옆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얼마 쓰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거보다 자기가 더 많이 쓰시려고도 막 이제 재미삼아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때 가입하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건맥 1897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0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이 함께 모아주신 조합의 출자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가량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100명 그리고 한 5천에서 6천 요 정도의 출자금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보이는 저 건물 1층을 임대해서 그냥 대충 우리가 이게 고치고 깨끗하게 만들고 맥주 팔고 건어물 같이 파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가볍게 대충 해서 빨리 해서 오픈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위에 현수막에도 보시면 2월 중 오픈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7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목표가 저렇게 2월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공간을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내부 설계를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목표치가 올라간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보통 공간을 다루다 보면 이왕에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견적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초 이제 목표로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보다는 더 높아지면서 그러면 이게 한 근 1억 가까이 막 견적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아니 저 허름한 건물에 무슨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냐 남의 건물에 차라리 뭐 우리 건물이면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좀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정도를 투여할 거면 건물을 사서 할까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산하의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덜컥 계약을 해버립니다. 예, 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크게 고민은 없었어요. 우리가 모은 출자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있는 도시재생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연계하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도시재생 기금 담당자와
사업 계획서를 놓고 계속 이제 주고받죠. 심의 과정이 이제 계속 소통하는 과정인데 하는 과정에서 계속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목포의 그 원도심의 그 거리에서 펍이 잘 운영이 되겠느냐 사업성에 대한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출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당초에 리모델링 부분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모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미적미적 거리길래 저희가 계약은 했고 중도금은 내야 되고 막 사업을 가야 되는데 그 줄다리기 과정이 더 이상은 저희가 버티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기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물론 그 사이에 사업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안 되는 것보다 이 건물은 우리 게 아닌 것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득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이야기들 지역 자산화를 현장에서 추진해 가실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그 흐름들을 공유를 해볼게요. 계약은 했고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이었고 신설법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경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 경제 특례보증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초반에. 그래서 이쪽에서 5천만 원 보증 받아서 자금 조달해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자금 조달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았어요. 이때부터 사실 막막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수수료가 좀 높더라도 이제 채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게 되죠. 비플러스를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펍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펍을 좀 만드는 과정에서 펀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5천만 원을 처음에 목표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그 5천만 원이 남은 잔금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진 않았지만 너무 많은 목표 금액은 또 펀딩 성공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최대로 한 5천만 원을 잡아봤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희의 스토리에도 공감해 주셔서 투자들을 많이 해주셔서 5천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한 가지 좀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게 비플러스와 MG 새마을금고가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좀 로컬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펀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우리 P2P 펀딩들 수수료가 좀 꽤나 높죠. 보통 7%, 8% 이렇게 가는데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새마을금고에서 저희 목포의 건맥펍 사례를 들으시고는 의미가 있다. 참 좋은 시도인 것 같다 싶으셨는지 이자 부담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플러스의 무이자로 이제 펀딩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잔금과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고 하는 사회혁신 관련한 모태펀드 운용기관이죠. 이 재단법인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좀 들어보시기 위해서 현장도 오셨고 계속 소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기금이 좀 매칭이 되면 좋겠다. 좀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하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개 기관들하고 타진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이 연대기금의 기금을 현장으로 쏴주는 중개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저희 건매협동조합하고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구나 싶고 좀 이제 포기하고 있는 차에 연대기금 측에서 비플러스와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해 가시면서
이 건맥 189지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자산화의 사례를 위한 또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사회가 지원대기금과 비플러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방식은 이랬습니다. 비플러스의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 부분을 약간 중개기관의 어떤 기능으로 보고 펀딩 성공액의 2배가 되는 부분을 매칭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성공하면 1억이 이제 매칭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왕에 매칭을 해주신다 하니 그러면 비플러스의 펀딩 목표 금액을 조금 올려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펀딩 성공하고 1억 2천을 연대 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대여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는 1층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매입 비용이 잔금 납부가 다 완료가 되고 1층에 대한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자금을 어딘선가 조달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층 펍 잘 만들고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2, 3층, 원래 2, 3층이 왕산장이라고 하는 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2, 3층 리모델링은 그 후에 하자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의 또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초에 공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신청했고 전국에서 한 60여 개 팀이 신청을 해서 한 20여 개 팀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희 건매협동조합이 이제 지정이 되게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 내용은 이제 보증서를 5억 원짜리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약 4억 7천 정도의 보증서 발행을 통해서 2, 3층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펍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2, 3층도 같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안부에서 담당 사무관님이 그 20개 팀 선정 공문을 보도자료를 낼 때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건맥 협동조합 사진 하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도자료에 저희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축제했었던 사진 보여드리고 행안부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목포의 건맥 협동조합의 사례가 지역 자산화 취지에 꽤 맞는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당선됐던 선정됐던 그 사례도 딱 집어서 또 말씀도 해주시면서 많은 기대도 하고 계십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잘 만들어내야지라고 하는 의지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오픈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리모델링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지금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찍은 그 바로 위치 정도에 공사 기간 동안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동네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만 되면 모이셔서 의자를 딱 깔고 앉고 공사하는 인부들 잘하는지 지켜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간 감리 감독을 주민분들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이면서 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시기도 하죠. 저희가 뭔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뭔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체크와 관리를 주민분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자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주민들의 새로운 행동들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 건물을 내가 투자한 자금으로 고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주민이었던 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 그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참여와 관심과 열이 실질적으로 뭔가의 어떤 리스크도 같이 느끼는
그런 책임감들을 갖게 되는 단계로 우리는 진화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공사 과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드디어 우리 1897 건매 펍이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모든 분들을 다 초대를 하지는 못했고요. 한 4, 50명 정도 되는 분들 오셔서 함께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림 속에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우리 또 아는 얼굴들도 막 보이고 하네요. 예, 그때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요. 예. 건매법 안에는 조합원분들을 기념해 드리는 우리 기념잔들도 같이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동안 쭉 지내왔던 이야기들이 협동조합 스토리들이 건매법 안에 계속해서 아카이빙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31일에는 드디어 2, 3층 건맥 스테이까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건물 옥상에서 조합원분들, 주민분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오픈식을 했고요. 뭐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소소하게 하고는 있지만 여기저기에서의 관심들이 꽤 많으셔서 그래서 시장님, 뭐 국회의원님, 뭐 등등 많이들 또 내빈들 같이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펍과 스테이가 공식적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건맥 187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이제 주주분들이 조합원분들이 계신데요. 구성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상인의 분들 그리고 만호동의 주민분들이 한 60, 70% 정도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고 목포 시민분들도 또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이제 목포 시민은 아니시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조합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셔요. 저희가 그 이제 건물 외벽에 우리가 처음으로 커뮤니티가 오는단 펍이다 인 코리아에서 이렇게 심차게 붙여놓긴 했는데 퍼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제 보기만 하고 이야기만 듣던 해외 사례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주민분들이 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익을 또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분들에게 10% 이용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출자금의 최대 10%까지 배당을 해드리도록 정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흘러 부채를 다 어느 정도 갖고 나야지 이제 배당이 될 텐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당초 기획했던 수준을 잘 맞추어진다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부채 상환이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협동조합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물론 이제 원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건매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함께 축제를 하면서 펍을 만들고 위에 스테이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지금 현재도 지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름의 어떤 이익 창출의 기여를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축제기금 자리나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의 기금 적립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거리 활성화나 이제 건맥거리 형성에 대한 부분들도 협동조합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야 하는 부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맥 187 협동조합의 어떤 사례는 우리가 민간의 주도에 의한 커먼즈의 형성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의 사유재산이었던 것을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넘겨오면서 그곳의 기능을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을 지금 탑재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실제로 커먼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커먼즈의 어떤 원리, 원칙들, 속함,
어떤 소속감, 그리고 어떤 책임감,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되게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함께 이익을 쉐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커먼즈의 임팩트가 작은 점과 같은 건물을 우리가 주민분들과 자산화를 했지만 그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임팩트들은 못지않다, 점에 못지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어떤 로컬의 이런 커먼즈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험들을 하는 주체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면서 지역의 부를 만들어내는 커뮤니티의 웰스를 빌딩시켜내는 그런 대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볍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 7, 8년 부채를 다 상환하고 나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그 원금이자 부분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수익으로 잡힌 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건매교통조합이. 지역을 위해서 쓰겠죠.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죠. 이 1년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를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다 하고 법적 정리 기금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정도의 자금이 지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점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그 자금은 정말 커뮤니티의 웰스를 빌딩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리 하나에 찍혀 있지만 다른 거리에도 그 옆에 거리에도 거리 곳곳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의 10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자산화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역에 물을 만들어내자라고 했을 때 그 원리 원칙들 중에는 저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중요성,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소유의 다양성, 협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자산화해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지만 이런 소소한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전략의 소중함들을 확인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이 붉은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오너십에 기반한 경제적 파급력을 증대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발의 역량을 지역 안에서 좀 강화시켜가자. 일단 안에서부터 역량을 찾아가 보고 거기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보자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투자의 기회를 지역 로컬 단위에서 확장시켜 가보자. 지금도 저희 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 50만 원을 내신 조합원분들 100분이 함께 커뮤니티 을 형성해서 펍과 스테이를 운영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통한 어떤 지역의 어떤 부의 증대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차분히 우리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 커먼즈 포럼을 참여하고 우리 작은 도시 기획자분들 또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떤 현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현장에서 드는 고민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공감해 볼까라고 막 고민하던 차에 제가 하나의 이 그림을 발견하고는 이 그림을 좀 공유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장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코크리에이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크리에이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로컬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께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지역에는 기회가 많고 낙후된 반면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축적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가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여러 가지 단점과 더불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로컬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커뮤니티의 부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을 해 가시는 분들이 또 이 포럼과 작은도시 기획자 영역 안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크리에이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방성과 오너십,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개방성과 어느 정도까지의 오너십의 확장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활동을 하실 때 분명하게 어느 지점에서는 고민의 지점이 딱 생기실 거예요. 누구나 어떤 영역에서 사업가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건매 189 취업동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초기에 기획하고 뭐 이렇게 같이 만들어갔던 이니시에이터들을 넘어서서 함께 그 마을을 형성하고 계시는 상인분들과 주민분들까지 확장을 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로 지금 약간 지금 닫아놓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건매189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조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너십과 개방성이 함께 확장되어 갈 때에 우리 우상방에 있는 저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목적이 반드시 저런 커뮤니티 형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의 영역의 특성과 단계적 성장의 어떤 시기들 때문에 때로는 전문가적 그룹들이 모이고 때로는 공중, 대중이라고 하는 영역들의 군집이 필요할 거고 때로는 연합체 같은 형태의 협회 차원의 형태의 성질의 그런 조직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로컬의 기존에 깔려 있었던 드러나진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티성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하고 만남이 자연스럽고 부침이 없으려면 오너십에 대한 확장, 개방성에 대한 확장을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마도 갈등은 최소화되고 관계 자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깊숙하게 깊이 있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주민분들과 이런 자산화를 하면서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그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커먼즈 논의, 지역 자산화에 대한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지역에서 도시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오너십의 확장성과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는 지금 현재적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들도 이런 기준들로 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활동과 사업에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인사이트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다소 좀 긴 시간 발제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목포의 건매189 협동조합 사례에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회 되실 때 목포 놀러 오시고 연락 주시면서 오시면 저희가 건매협동조합에서 조금 더 같이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잠도 주무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